라스트 유니콘은 1982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유니콘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주인공이 다른 유니콘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은 동명의 소설이며 원작자가 애니메이션의 각본을 직접 맡았습니다. 원작자는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보다 주제의식에 더욱 집중한 느낌입니다. 이야기 중간중간 맥락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본래 소설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들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강조된 느낌입니다. 소설과 애니메이션의 차이에 대해서는 영상 중간중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은 일본의 탑크래프트가 담당했습니다. 탑크래프트는 이후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만든 후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인수되어 스튜디오 지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스트 유니콘은 어린이만을 위한 동화는 아닙니다. 사실 어린이가 보면 재미가 있을지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본 라스트 유니콘은 미하엘 엔데이 모모처럼 삶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슬픔과 상실의 정서가 강한 편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 작품이 주는 의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 can you say when love goes away that hasn't been said before?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사냥꾼들은 이 숲에 있는 유니콘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유니콘이라는 얘기를 하며 지나갑니다. 사냥꾼들의 얘기를 엿들은 유니콘은 다른 유니콘을 찾기 위해 숲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길을 가던 유니콘은 인간들에게 가짜 마법 생물들을 보여주며 돈을 버는 마미 포추나가 이끄는 서커스단에 붙잡혀 철창에 갇히게 됩니다. 마미 포추나는 마법을 써서 유니콘의 이마에 가짜 뿔을 하나 더 달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진짜 유니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가 만든 가짜 환상을 보고 감탄합니다. 유니콘은 마미 포추나로부터 다른 유니콘들이 해거드 왕이 부리는 붉은 황소에게 쫓겼다는 단서를 얻습니다. 마미 포추나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마법사 슈맨드릭은 유니콘을 구출하고 유니콘은 다른 동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유니콘과 여행 도중 슈맨드릭은 도적단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몰리그루라는 여인은 유니콘을 보고 회한에 잠기며 그들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해거드 왕의 영지에 다다랐을 때쯤 붉은 황소가 나타나 유니콘을 습격합니다. 유니콘이 공포에 질려 압도당하자 슈맨드릭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법을 부리고 그 결과 유니콘은 인간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된 유니콘은 아말시아라는 이름을 얻고 슈맨드릭, 몰리와 함께 해거드 왕의 성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갑니다. 유니콘은 인간의 몸에 갇히게 되면서 서서히 유니콘으로서의 기억과 마법을 잃어가고 인간의 감정인 후회, 슬픔, 그리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해거드 왕의 양자인 리어 왕자는 아말시아에게 반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영웅적인 업적을 세우고 아말시아는 점차 동족을 찾는 목적을 잊고 리어 왕자와 함께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게 됩니다. 성주인 해거드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유니콘을 볼 때만 유일하게 기쁨을 느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유니콘을 잡아 해거드 성 앞 바다의 파도 속에 가두었습니다. 슈맨드릭과 몰리, 아마시아, 그리고 리어 왕자는 성 지하의 비밀 통로를 통해 붉은 황소가 있는 바닷가로 향합니다. 다시 나타난 붉은 황소는 유니콘으로 변한 아마시아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니콘은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리어 왕자는 붉은 황소의 앞을 가로막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본 유니콘은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붉은 황소에 맞서 싸우고 붉은 황소를 바닷속으로 밀어버립니다.
붉은 황소가 사라지자 백색의 파도와 같았던 수많은 유니콘들이 일제히 해방되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헤거드 왕의 성은 무너져 내리고 헤거드 왕은 추락하여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니콘은 자신의 마법으로 죽은 리어 왕자를 다시 살려냅니다. 왕자는 부활했지만 유니콘은 이제 인간이 아닌 본래의 존재로 돌아갔기에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동족들을 구하고 세상의 신비함을 되찾아 주었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간직하게 된 유니콘이 쓸쓸하게 자신의 숲으로 돌아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립되는 캐릭터는 유니콘과 헤거드 왕입니다. 유니콘은 불멸의 존재로 나옵니다. 반면 헤거드 왕은 인간이며 따라서 필멸의 존재로 나옵니다. 마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죽음을 통해 삶의 허무함을 표현한 것처럼 헤거드 왕은 필멸의 존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헤거드 왕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헤거드 왕이 붉은 황소를 이용하여 유니콘을 바닷속에 가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니콘만이 헤거드 왕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거드 왕은 불멸의 존재인 유니콘을 개인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남은 유니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른 유니콘들은 결국 구출되었고 헤거드 왕과 그의 성은 종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상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지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누구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입니다. 원작 소설에는 헤거드 왕의 성과 그 아래에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거드 왕의 성과 마을은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헤거드 왕의 성이 있는 한 마을도 풍요를 누리지만 성이 무너지면 마을의 풍요도 사라지며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만이 헤거드 왕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저주입니다.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은 리어 왕자였고 결국 리어 왕자를 양자로 받아들인 헤거드 왕은 리어 왕자에 의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을에 걸린 저주와 리어 왕자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야기 전개가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헤거드 왕에 이어 불멸을 꿈꾸는 또 다른 캐릭터는 마미 포추나입니다. 마미 포추나는 마술을 부려 가짜 동물들을 신화적 동물로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유니콘은 그 본질이 유니콘임에도 사람들은 유니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미 포추나가 가짜 뿔을 달아 주어야만, 오직 그 경우에만 사람들은 유니콘을 유니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면적인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가리기 위해 가짜를 덧붙이거나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미는 내용들은 많이 봤지만 진짜를 진짜로 보이게 하기 위해 오히려 가짜를 덧붙이는 작업은 그 어느 작품에서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인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마미 포추나는 철창에서 풀려난 진짜 마법 생물인 하피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하피가 풀려나 자신을 죽으러 올 것을 직감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헤거드 왕이 불멸의 존재인 유니콘을 소유하고자 하였다면 마미 포추나는 불멸의 존재에 새겨진 흔적과 기억을 통해 불멸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명성을 통해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 행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미 포추나는 다소 광기 서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명성을 쫓는 사람들은 어쩌면 크든 작든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성은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실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짜 유니콘을 보지 못하고 가짜 뿔을 달아야만 유니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성이라는 가짜 뿔을 달아야만 불멸의 존재로 보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마미 포추나의 불멸에 대한 대사는 원작인 소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에만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통해 마미 포추나의 불멸의 추구에 대한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보다 인상적인 캐릭터로 자리매김하는 느낌입니다. 리어 왕자는 인간으로 변한 유니콘 아말시아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리어 왕자는 사랑을 표현한 수단으로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영웅적인 모험을 떠나며 용, 거인, 흑기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아말시아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을 쟁취하는 수단으로서 영웅적인 행동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리어 왕자의 모습은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본인에게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말시아에게도 동일할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리어 왕자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붉은 황소가 유니콘을 집어삼키려 돌진할 때 리어 왕자는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리어 왕자의 사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서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헌신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존재의 생존과 안녕만을 바라는 순수한 이타주의가 발현된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리어 왕자는 해거드 왕과 완벽하게 다른 삶의 방향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Can't wait to wake to your love in the morning. This simple thing that we do. 라스트 유니콘이 던지는 깊은 질문은 영원하고 완벽한 것만이 가치 있는가입니다. 원래 유니콘은 시간의 흐름을 타지 않고 죽음도 없으며 슬픔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반면 인간은 늙고 변하고 언젠가 소멸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유니콘이 후회를 배웠다는 것은 완벽했던 불멸의 존재 안에 필멸성의 흔적이 남았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에 유니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필멸의 존재였고 내 일부는 아직 필멸의 상태야. 이제 나는 내 동족들과 완전히 같아질 수 없어. 이 후회는 삶에 있어 부정적인 오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지나간 순간을 그리워할 때 생기는 후회는 오직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필사적으로 사랑했던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니콘이 후회를 알게 됨으로써 불멸의 신화적 아름다움보다 상실과 아픔을 감내하는 인간의 유한한 삶과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역설적으로 찬양합니다. 유니콘과 리어 왕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되었기에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이별입니다. 하지만 유니콘의 심장에는 리어 왕자를 향한 사랑과 그를 두고 떠나온 후회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유니콘의 영혼 한 구석은 영원히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말은 유니콘을 되찾았다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대가로 상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성숙한 삶의 이면을 보여주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해거드 왕처럼 대상을 내 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영원한 그리움과 후회로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박제되지 않은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진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멸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며 필멸이 주는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유니콘과 리어 왕자가 서로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리어 왕자가 유니콘과 무관한 진짜 인간 공주와 연결되는 듯한 암시를 주며 끝납니다. 소설의 결말이 더욱 현대적이고 도시적이며 그래서 현실적인 삶과 사랑의 형태에 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의 결말이 더욱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는 애니메이션과 달리 슈맨드릭이 단순한 미성숙한 마법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마법사가 될 때까지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불멸의 저주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반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서사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슈맨드릭은 단순히 엉뚱한 마법사에 가까운 모습으로만 그려집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슈맨드릭의 서사까지 넣는다면 이야기는 더욱 산만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슈맨드릭의 저주는 이방인의 메르소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 삶의 허무함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메르소와 불멸의 저주를 끊기 위해 진정한 마법사로 성장하려는 슈맨드릭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필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라스트 유니콘의 정서는 누구나 한번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야기가 주는 재미도 있지만 작화를 탑크래프트가 담당해서인지 몰라도 어딘지 모르게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작화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ring me into golden sunlight. If I'm going with you, I know we'll get to the other side.